안녕하세요. 백서율입니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이번 시험도 역시 수업에 충실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제2회 중학교 검정고시 기출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순서대로 한번 가볼 텐데요. 문제 풀면서 용어 정리도 한 번씩 다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중 조형미에 해당하는 것은 미에는 자연미와 조형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미는 자연 그대로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조형미는 바로 인공미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조형물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조형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인공적인 미를 찾으면 되겠죠. 들판의 핀 꽃, 자연미고요. 불국사의 석가탑, 요게 바로 조형미에 해당이 되겠죠. 인공적으로 만든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맑은 가을 하늘, 붉게 물든 저녁 노을 모두 다 자연미에 속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두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조형의 원리는 조형 원리, 대칭, 강조, 동세, 율동 그런 나머지 기타 등등과 같은 원리 중에서 여기에서 어떤 원리를 볼 수 있나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데칼코마니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데칼코마니라는 것이 나비를 내가 그리겠다라고 하면 요거에서 반만 그린 다음에 종이를 접어서 반대쪽에 찍는 기법이죠. 그러면 똑같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데칼코마니인데 데칼코마니 기법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찾을 수 있는 조형의 원리가 바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대칭이 되겠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더라도 강조라는 것은 다 일률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튀게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동세 같은 경우는 움직임. 그리고 율동은 그 그림의 리듬감을 말하는 그런 조형의 원리인데 여기서 리듬감이나 움직임, 강조 다 볼 수 없죠. 이것도 반을 딱 나눴을 때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의 조형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번 볼게요. 3번. 다음 표현 중 재료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재료, 어떤 재료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유화는 기름 물감이죠. 기름을 개어서 물감을 섞어서 쓰는 것이고 수묵화는 먹으로 그리는 그림이고요. 수채화는 수채 물감과 물을 함께 사용을 해서 그리는 그림이고요. 요 세 개 다 재료에 따른 분류이죠. 그런데 4번 인물화 같은 경우는 대상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그래서 사람을 그리는 것을 인물화, 풍경을 그리겠다, 그거 풍경화, 그리고 실제에 있는 정물을 그리겠다, 정물화, 내가 상상하는 것을 그리겠다, 상상화, 이런 식의 무엇을 그릴 것인가 대상에 의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4번. 그림과 같이 사물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한 것은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요 글만 봐도 사실 정답을 알 수 있죠. 답은 바로 4번이에요. 정밀묘사. 아주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지금 그림을 봐도 이거 소화기인데요. 소화기 진짜 소화기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정밀묘사고요. 나머지 3개의 용어 정리를 해보면 크로키는 아주 빨리 그리는 그림이에요. 3분에서 5분 사이, 짧게는 1분 스케치도 있고요. 요 사이에
모델이 포즈를 바꿔가면서 계속 빠르게 그리는 그림으로 다른 말로 속사화라고도 해요. 그리고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 조각, 유리나 타일 그런 조각들을 붙여가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모자이크라고 하고요. 프로타주 같은 경우는 요철이 있는 표면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연필이나 크레용으로 긁으면 그 요철 있는 표면이 나오겠죠, 종이에. 그게 프로타주예요. 쉽게 말하면 동전을 얇은 종이 밑에 깔고 연필로 한번 싹 그어보세요. 그러면 동전에 뭐 소자 백이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얼굴 이런 것들이 쫙 이제 종이에 새겨지겠죠. 그게 바로 프로타주입니다. 그래서 용어들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표현해서 원근감을 나타내는, 원근감, 가깝고 먼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물의 연장선을 그어 생기는 소실점을 이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바로 투시원근법이에요. 답은 4번. 이 소실점에 따라서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있죠. 1점 투시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여기라고 봤을 때 쭉 연결하면 점이 하나가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2점 투시는 뭐 건물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 치면 연장선이 두 개가 되죠. 눈높이는 역시 여기고요. 이게 바로 2점 투시가 되겠고요. 3점 투시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3개가 생기는 거죠. 해서 쭉 연결되고 여기도 쭉 또 이렇게 소시점이 3개가 생기는 것을 3점 투시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투시원근법이 되겠고요. 역원근법은 뭐냐면은 요거는 동양화에서 많이 쓰여지는 원근법인데 실제로는 멀리 있는 것이 좀 작게 보이는데 이것은 그 반대로 멀리 있는 배경을 크게 그려서 확대해서 하는 원근법. 그래서 역원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반대로 배경을 크게 띄어서 그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공기원근법 같은 경우는 색상의 좀 어떤 농도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낮아진다는 건 탁해진다는 거죠. 앞에 있을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공기에 의한 원근법을 얘기를 하고요. 색채 원근법 같은 경우는 색채의 강약으로 멀리 있는 것이 색채가 약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색채가 강하고 진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후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 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렸다. 자화상과 흉상이 되겠어요. 가슴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린 것을 흉상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초상화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얼굴,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초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상화는 머리에서 여기 머리에서 목까지 그린 그림이고요. 반신상화는 말 그대로 전신의 딱 반, 허리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신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꽃이나 과일 등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당연히 정물화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세잔의 정물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상상화는 실제 없는 자신이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을 얘기를 하고요. 수묵화는 먹으로 그리는 먹의 농담을 살려서 그리는 그림이고요. 추상화는 어떤 뭐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선명 같은 아주 기본적인 조형의 그 원리로만 그 조형의 원리로만으로서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 정물화가 되겠어요.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은 지금 보면은 먹으로 이렇게 윤곽을 그렸고요. 그 안에 옅게 칠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의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을 채색하여 표현한다. 이런 용어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암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바로 1번 구룩법을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구룩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채색을 한 것이고요. 몰골법을 보면은요. 몰골법은 그 윤곽선 없이 색채만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색채나 어떤 색채나 혹은 수묵의 농담만으로 그리는 그림을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백묘법 같은 경우는 윤곽선만 그리는 그림이에요. 채색 없이 윤곽선만. 채색 없이 윤곽선만 그리는 윤곽선만으로 채색 없이 먹선으로만 그리는 그림을 백묘법이라고 하고요. 운염법 같은 경우는 먹의 번지는 효과를 얘기를 해요. 먹의 번짐 효과. 이 먹의 번짐 효과로 그리는 그림을 운염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구름이나 안개, 먼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 표현 기법 아니면 용어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 보겠습니다. 한국화의 표현 소재에 대해 바르게 연결한 것은 초충도는 풀과 벌레, 곤충을 이렇게 가야 돼요. 초충도라는 것은 풀과 벌레, 곤충을 그린 그림을 얘기를 하고요. 어회화, 물고기나 개 그런 거 같은 거를 그러니까 물에 사는 것들을 그린 그림을 어회화라고 합니다. 그럼 답은 2번이고요. 산수화는 풍경을 먹의 농담을 잘 살려서 그린 그림을 산수화라고 하고요. 영모화가 바로 꽃과 새와 같은 털이 있는 짐승을 그린 그림을 영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어회화가 되겠어요. 어회화, 물고기,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10번 보도록 할게요. 판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판화는 판을 조각칼로 새긴대요. 조각칼 나오고요. 그리고 볼록한 곳에 잉크를 묻혀 찍는다. 볼록판화란 얘기네요. 조각칼을 사용하고 볼록판화인 것은 바로 뭐겠어요? 목판화입니다. 답이. 동판화 같은 경우는 오목판화예요. 얘는 오목판화이고 판을 부식을 시켜서 그 부식시킨 부분이 희게 나오게 그렇게 해서 찍어내는 거를 동판화라고 하고요. 석판화 같은 경우는 평판화예요. 오목하지도 볼록하지도 않은 평판화. 요거 같은 경우는 돌이나 아연판에 해먹이나 크레용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평판화가 되겠고요. 스텐실 같은 경우는 공판화예요. 공판화는 그리고자 하는 부분을 오려내서 내가 이런 꽃을 그리겠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오려낸 다음에 스펀지 같은 거로 오린 부분을 콕콕콕콕 두드려 딱 종이를 떼어내면
모양이 새겨지겠죠. 그게 바로 공판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텐실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목판화가 되겠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은 양초나 크레용으로 그린 후 수채 물감으로 채색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물과 그림의 반발 작용을 이용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양초나 크레용은 물하고 전혀 섞이지가 않아요. 기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초 혹은 흰색 크레파스로 흰 종이에 그린 다음에 좀 어두운 색으로 딱 덮으면 그 그림 부분이 쫙 보이겠죠. 요술 그림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기법 같은 경우는 바로 1번 베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틱.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을 이용한 기법. 콜라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소재를 붙여가면서 여러 소재를 붙여가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긁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옅은 색, 크레용이나 유화물감 같은 것들을 밑에 옅은 색을 쫙 깔아놓고 위에 검은색 같은 그런 검은색이나 아니면 진한 색을 쫙 덮고 이쑤시개나 뭐 그런 샤프 이런 뾰족한 걸로 긁으면은 밑에 깐 옅은 색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스크래치, 긁어서 그리는 그림이고요. 데칼코마니 같은 경우는 2번에서 설명했듯이 한쪽만 그려서 찍어내서 양쪽 다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12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이미지는 지금 로덴 칼레 시민이라 그래서 한 4-5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조각상이에요.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다. 칼레시를 대표하여 서 있는 시민들을 표현한 것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군상, 여러 명의 시민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맞고요. 부조는 한쪽만 감상이 가능한 반입체예요. 이렇게 벽 같은 데 걸어놓고 사방에서 감상이 불가능하고 한쪽에서만 감상이 되는 부조인데 아니죠. 요거는 지금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환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입상 다 모두 서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상이 맞고요. 앉아 있는 것을 표현했다면 좌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조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소의 표현 방법은 지금 보면은 어떤 여기 목 바로 밑에 윗가슴까지 표현한 그 지금 환조 작품이에요. 그런데 찰흙으로 만들어 건조시킨 후 초벌구이를 하여 표현한다. 요 답은 테라코타가 되겠어요. 테라코타가 찰흙으로 만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초벌구이 해서 초벌구이까지 해서 표현한 것을 테라코타라고 하고요. 석조는 돌을 조각해서 만든 그런 조각물이고요. 브론즈 같은 경우는 청동이에요. 청동. 이게 뭐냐 하면은 틀을 뜨고 그 틀 안에 녹인 청동을 부어서 식혀서 틀 깨면은 그 식힌 청동의 그 모습, 청동물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브론즈이고요. 석고형 뜨기는 마찬가지로 틀을 제작을 하는데 그 안에 석고를 푼 물을 부어서 이것도 역시 굳혀서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14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필법은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붓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붓대를 받쳐준다. 주로 작은 글씨를 쓰기에 좋다. 바로 당구법 되겠어요.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받치고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쌍구법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하면은 엄지와 집게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잡고 쓰는데 요거는 중간 글씨나 조금 큰 글씨
글씨를 쓸 때 좋고요. 오지법 같은 경우는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오지법은 엄지와 네 손가락 모두 사용해서 아주 큰 글씨를 어깨를 좀 써가면서 쓰는데 필요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글씨. 이고요. 현안법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거는 따로 오른쪽 팔을 써서 어떤 자세에 의한 거예요. 현안법은 자세에 의한 것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 수업 내용을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15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각은 글씨가 아닌 사람이나 동물 등의 형상을 새기는 도장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초형인이 되겠어요. 사구인 같은 거는 명언, 어떤 문장을 새기는 것이고요. 성명인은 이름을 새기는 정각이고, 아호인은 자신의 호를 새기는 정각을 얘기를 합니다. 16번 볼게요. 세계의 삶 속성에 대한 설명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세계 맑고 탁한 정도. 순색이냐 아니면 탁색이냐 했는데 요거 바로 채도이죠. 세계 맑고 탁한 정도는 채도이고, 밝고 어두운 정도는 바로 명도이에요. 요거는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있는 그 자잘한 여러 가지 회색들 쫙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명도이고요. 색상은 다른 색과 구분되는 그 색만의 고유한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여기서 순색은 채도가 아주 높은 빨강이면 정말 아무것도 썩지 않은 빨강을 얘기를 하고, 탁색은 좀 회색을 혹은 다른 색들을 섞어서 탁해진 색을 얘기를 해요. 빨간색에 검은색이나 회색, 고동색 같은 걸 섞으면은 그게 점점 탁해지면서 아주 검은 빨강 같은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바로 탁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17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 개의 대비는 색 상환에서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 색끼리 배색하면 강렬한 느낌을 준다. 마주보는 거.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랑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모습에서 그런 강렬한 느낌을 볼 수가 있대요. 바로 답은 보색 대비이죠. 색 상환이라고 하는 그 표가 있죠. 여러 가지 색이 쫙 다 나와 있는 그런 표인데, 거기에서 마주 보는 곳에 위치한 색을 보색이라고 해요. 서로 반대가 되는 색. 그래서 여기 노랑, 남색,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그런 보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명도 대비는 밝고 어둠에 의한 대비를 얘기를 하고요. 색상 대비는 색끼리의 그런 대비, 그리고 채도 대비는 맑고 탁함에 대한 대비를 얘기를 합니다.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이 제작된 시기는 안견의 목류도원도의 한 부분이에요. 이미지는. 그래서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현실 세계에서 이상향의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안견의 목류도원도만 딱 들어도 조선시대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고분벽화나 백제와 신라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 이때는 불국사, 석굴암 석갑탑 같은 어떤 불교 문화가 성행을 했죠.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귀족 미술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금속공예, 칠기와 같은 형태가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특징들은 한 번씩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조선시대가 되겠어요.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화면에 물감을 뿌리고 던지고 튀기는 등의 행동을 통해 표현을 한대요. 대표 작가로는 잭슨 폴록이 있대요. 이 잭슨 폴록이 아주 추상화에서 대표적인 화가죠. 추상화. 그리고 어떤 걸로 유명하냐? 액션 페인팅. 답 4번이 이미 답이 나왔죠. 액션 페인팅. 그게 액션 페인팅이 뭐냐면 행동을 통해 표현을 하는 그림이에요. 뿌리고 던지고 튀기고 뭔가 그리는 것보다는 막 이렇게 뭐 리듬을 타면서 어떤 행위를 통해 그리는 그림을 바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패러디 같은 경우는 뭔가를 따라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정크 아트는 재활용을 이용해서 하는 아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체격, 연령,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디자인이다. 바로 답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되겠어요. 뭐 오픈 손잡이 가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을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편집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쇄와 재본 방식과 같은 어떤 포괄적인 책에 대한 디자인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스터는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을 얘기를 하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글의 설명을 돕거나 어떤 내용을 가지는 그림을 바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유니버셜 디자인이에요.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예는 잘 익은 오디를 갈아서 고운 체에 거른다. 지금 제작 과정을 써놨죠. 거른 물에 천을 넣고 잘 주물러 담가 놓는다. 물든 천을 건조시킨 후 뜨거운 백반물에 담근다. 어떤 물을 들이는 과정, 염색이죠. 바로 답은 3번 염색 공예가 되겠어요. 금속 공예 같은 경우는 금, 은, 동철과 같은 금속으로 만드는 공예고요. 도자 공예는 도자기, 식기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고, 칠보 공예는 칠보 유약을 붙여서 만드는 공예를 얘기를 합니다. 답은 3번 염색 공예고요. 22번 볼게요.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지금 그림이에요. 이미지가. 거친 질감과 단순한 형태로 표현을 하였다. 주로 우리나라의 풍물과 인물을 주제로 하여 향토적 정서를 담았다. 답은 3번 박수근 작가가 되겠습니다. 정선 작가 같은 경우는 정선하면 딱 나와야 되는 거 진경산수화 조선시대에, 그리고 김웅도 같은 경우는 풍속화 조선시대 아주 대표적인 화가이죠. 뭐 씨름과 같은 그림이 유명하고, 그리고 백남준 작가 같은 경우는 비디오 아티스트이죠.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근 작가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면 질감이 굉장히 거친데 그게 특징이에요. 거친 질감. 그리고 형태를 굉장히 단순화를 하였고 우리나라의 향토적인 그런 정서를 많이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미술 사조는 꿈, 무의식,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대표 작가 환상의 세계만 딱 나와도 답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대표 작가로는 달리, 미로, 마그리트, 에른스트 등이 있다. 답 4번 초현실주의예요. 무의식의 환상의 세계를 표현한 그런 환상의 세계 표현한 미술사조 바로 초현실주의이고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야수주의의 대표 작가는 마티스가 있고요. 야수주의라는 것은 세계의 강렬함으로 표현을 한 그런 주의예요. 세계 강렬함. 그리고 입체주의의 대표 작가 모두가 다 아시는 피카소가 있습니다. 입체주의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한 그 화면 안에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담아서 표현을 한 그런 큐비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표현주의 같은 경우는 누가 있을까요? 표현주의는 뭐 방고우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표현에 충실한 전통적인 방식을 좀 거부를 하고 감정 표현에 중심을 두는 그런 미술 사조입니다. 방고우가 후기 인상파이지만 어떤 표현주의의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화가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요. 24번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는 거래요. 왼쪽 작품은 신윤복의 단오풍정이고요. 오른쪽 작품은 밀레의 이삭줍기입니다. 수직구도 사용하였나요? 전혀 아니죠. 선을 위주로 아니에요. 두 개 다 채색이 많이 들어갔어요.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죠. 단오날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 그림이고, 밀레 이삭줍기, 서민들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 그래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동일한 표현 재료 전혀 아니죠. 이거는 저희의 동양화. 먹을 사용했고, 요거는 유화를 사용한 작품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2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래요. 2년마다 바로 비엔날레예요. 이 비엔날레라는 것이 바로 2년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 걸러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전시회를 바로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엑스포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들의 생산품을 전시를 하는 그런 행사를 얘기를 하고요. 퍼포먼스는 공연과 같이 그런 공연물을 얘기를 하고요. 트리 비엔날레는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전시회를 얘기를 해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만점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